이 어문 규정 부분은 너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음운 변동이 암기가 잘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선행이 잘 되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처음 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오늘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복습을 좀 많이 해오셔야 돼요. 자, 일단은 한글 맞춤법의 개념부터 가볼게. 맞춤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할 때의 규칙이야? 쓸 때의 규칙이야? 그렇죠. 쓸 때의 규칙이겠죠? 밑줄만 칠게. 한글로 적을 때, 즉 표기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왜 규정을 했느냐? 당연히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야. 사람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다 다르면 소통이 안 돼. 이게 한글 맞춤법 규정이야. 영주여고에서 옛날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진짜 어이없지만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발음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야 X야? X인 거죠. 적을 때고요. 자, 밑에 요 기본 원칙에 별표 쳐주세요. 완전 왕별표. 한글 맞춤법 기본 원칙 제1항부터 볼 거예요. 자, 제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밑줄.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얘들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표음주의라고 해요. 표음주의. 즉 소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의미를 갖다 할 때 그 의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자, 근데 이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선지에서 만약에 형태소 본 모양 밝혀 적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표의주의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애들은 그냥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애들을 말해. 예를 들어 날개, 하늘, 던지다. 얘는 발음과 표기가 다 일치하죠. 좋은, 이런 것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거지. 그치? 이런 애들은 표음주의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운 변동을 겪는 애들. 그럼 과연 걔네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적어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아니잖아. 원래 형태 밝게 적죠. 그쵸? 그래서 그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얘기고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지? 뒤에 조사가 오면 칠시 연음이 되고 꽃나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겪어서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니은과 만나서 비음화 겪죠. 하지만 쓸 때는 원래 형태 밝혀 적어. 꽃다발, 음끝 겪은 다음에 된소리 대기. 하지만 표기는 원래 형태 밝혀 적지. 이게 표의주의야.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고 변동이 있으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되게 역설적 표현이잖아요. 관대가 두 개 같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게 바로 맞춤법의 1원칙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의 장점이 뭘까? 쓰기가 너무 쉬워. 그냥 들리는 대로 쓰면 되잖아. 근데 단점은 뭘까? 만약에 꼬치가? 만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너희가 읽을 때 물론 발음하면 괜찮지만 그냥 누드로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 어느 정도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표음주의의 단점은 독서의 능률을 떨어뜨려. 근데 표의주의의 장점은 뭘까? 그렇죠. 반대로 가면 돼요. 독서의 능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표의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듣는 것과 발음하는 것과 쓰는 걸 별도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요. 밑줄만 칠게. 표음주의는 장점,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너무 편해. 하지만 의미 파악이 빨리빨리 안 가서 독서 효율이 떨어져요. 표의주의, 의미 파악 쉬워요. 하지만
발음과 표기를 따로 익혀야 돼서 외국인들 보면 맞춤법 많이 틀리잖아.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내가 이걸 별표 친 이유가 뭐냐면 1학년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 이게 항상 나오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둬야 되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자, 구름. 구름은 발음도 구름이니까 너희가 한번 말해볼래? 표? 음이야, 의야? 표, 음으로 가면 돼. 1번. 근데 말고는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하죠. 그래서 얘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2번. 나무, 일치하니까 표음주의. 밥을, 연음됐는데 반영 안 했으니까 표의주의. 된소리되기 반영 안 됐으니까 표의주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주황 색깔은 혹시 이 의문변동 과정 모를까봐 내가 써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이거 의문변동 과정 도출할 수 있다 그럼 안 적어도 돼. 근데 난 잘 모른다. 그러면 적으면 되고. 이 1원칙은 그래도 조금 할만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서부터 정말 어려워. 자, 한번 내려가 볼게. 소리에 관한 규정 한번 볼래? 내려가서. 첫 번째 된소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5항을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맞춤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아,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장을 너무 어렵게 써놔. 그래서 조금 힘들어.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여기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특히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 이게 뭔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단 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된소리 되기 첫 번째 규칙. 그게 뭐였냐면 받침에 그드브가 오고 뒷말 첫 소리에 그드브 스즈가 왔을 때 뒷말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였고, 내가 이거 외우는 걸 역도 선수가 국밥을 먹고 이걸로 말해줬어. 그게 까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받침에 그드브나 그드브 스즈가 오면, 자, 이게 중요해. 된소리를 안 밝혀 적어요. 예시 봐봐. 국수.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와서 된소리 되기 적용됐지. 하지만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아. 왠 줄 알아? 우리 구강 구조상 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환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된소리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굳이 표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영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그럴 때는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돼. 예를 들어 오빠 한번 봐봐. 앞말의 받침이 그드브예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오빠가 아니라 오바라고 적었어. 그럼 너희 이거 뭐라고 읽어? 오바라고 읽을 거 아니야. 근데 난 너희가 이걸 된소리로 발음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된소리를 밝게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으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돼.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으면 표기에서. 하지만 그게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환경이면 안 밝혀 적어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된소리를 안 밝혀 적으면 사람들이 된소리로 안 발음을 해. 그러니까 된소리를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만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쉽게 복습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면 된소리로 안 쓰고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도 잠깐 봐봐. 이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말하고 있거든? 두 모음사리와 노란 양말. 얘네 예시 보세요. 얘가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야?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소리 밝혀 적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오바, 어게, 악이다 이렇게 적으면 너희는 그냥 된소리 없이 이렇게 발음한다. 근데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밑에도 마찬가지야. 니을, 리을, 미음, 이음. 얘 그드브 아니잖아.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소리를 밝혀 적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 볼게. 그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거는 당연히 그럼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지겠지? 이런 애들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여기 예문. 얘네 전부 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지 환경 맞죠? 그러면 발음도 지금 된소리 되기가 되죠? 그럼 밝혀 적어 안 밝혀 적어? 안 밝혀 적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근데 이게 다만이야. 같은 글자나 비슷한 글자가 겹쳐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똑똑하다, 쓱사, 쌉살하다 이렇게 적었어. 그래도 너희는 발음을 어떻게 해? 똑똑하다, 쓱사, 쌉쌀하다. 된소리 되기 반영할 수밖에 없어. 왜?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 그럼 봐봐.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으면 굳이 된소리를 밝혀 적을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러면 표기할 때 사실 이 아래 걸로 적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건 다 틀린 표현이고 위에가 맞아. 왜일까? 글자가 비슷해서 그래. 얘네 두 개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면 된소리가 나는 뚜렷한 까닭이 있어도 된소리를 밝혀 적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게 요거인 거예요.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주고 이런 경우 된소리 안 밝혀 적어. 어차피 발음할 때 된소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같은 글자나 비슷한 글자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까닭이 있어도 된소리를 밝혀 적어. 그 다음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된소리로 오히려 밝혀 적어줘야 된다. 라는 게 된소리 규정이야. 쉽지 않아요, 근데. 다행인 건 얘들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 조항을 줘. 조항을 주고 너희가 그걸로 이제 선지를 매칭시키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해.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이해하는 게 관건이야.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줘야 돼. 내가 막 내세금 때 너희한테 이걸 백지로 시험을 보고 그러지는 않아. 그렇게 안 나오니까 어차피. 자, 혹시 이 부분 질문 있어요? 요 오른쪽의 예문은 똑똑하다는 같은 글자여서 된소리 안 밝혀 적어도 된소리로 나는데 같은 음절이라서 된소리 밝혀 적는다라는 사례로 쓴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요거? 조은이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질문 있어 여기? 근데 그 오바라고 했을 때 오바라고 난다 했잖아요. 네. 그 위에도 또 독하다고 써도 되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봐봐. 이거 빨리 발음해봐.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똑똑하다. 난 이거 발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표준 발음법을 규정할 때는 그렇게 쉼을 주면 안 돼. 바로 발음했을 때 똑똑하다. 이렇게 되면 된소리가 된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서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 누가 발음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빨리 발음할 때만. 또 질문 있어? 없으면 여기까지 일단 적어주세요.
혹시 안 보이는 글자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기역과 니은을 우리가 나눠서 암기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 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쓰면 뚜렷한 까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된소리 밝혀 적어 안 밝혀 적어? 안 밝혀 적어. 하지만 뚜렷한 까닭이 있어도 된소리를 밝혀 적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그렇지. 비슷한 글자이거나 같은 글자이면.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야 될 건 이것도 별표 쳐놨지? 두음 법칙이야. 두는 머리 두자를 써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겠어? 머리 자리에 오는 음에 대한 규칙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거 내가 왜 별표 쳤냐면 학교 선생님이 진짜 좋아해. 특히 영광여고. 되게 중요해, 너희한테는. 일단은 이 개념 먼저 쓸까? 여기에. 단어 첫머리에 오는 음에 대한 규칙이다. 그러면 지금 시판을 한번 눈으로 쫙 봐봐. 무슨 얘기를 하나? 심지어 두음 법칙은 얘들아 뒤에 11항도 있고 12항도 있어. 여기까지 한번 눈으로 봐봐. 12항까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좀 머리가 복잡해. 내용이 많아서. 자, 두음 법칙은 화면 보세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두음 법칙은 케이스가 세 가지인 거야. 자, 첫 번째.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고 뒤에 이모음이나 Y계, 즉 반모음, 이모음, Y계 이중모음이 오면 이 리을이 탈락합니다. 얘들아, Y계 이중모음에 뭐 있어? 6개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 내세김에 서술형 시험 봐. 뭐뭐 있죠? Y계 이중모음. 야여, 요유, 예예. 요 6개가 있어. 그러니까 리을 뒤에 이나 야여, 요유, 예예 오면 이 리을이 탈락한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 이 드라마 아나? 사랑의 불시착. 남자 주인공 이름이 리정혁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리정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정혁이라고 하죠. 왜냐면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 자리에 지금 리을이 오고 뒤에가 이모음이 와서 리을이 탈락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어두 자리에 리을이 왔는데 뒤에 Y계 이중모음이 와서 이 리을이 탈락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돼? 하나? 줄어드는 거죠. 얘 원래 음운 개수 몇 개야? 리? 2개. 얘는 1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아. 두음 자리에 니은이 오고 뒤에 이모음이나 Y계 이중모음이 오면 이때 니은도 탈락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집 여자를 쓴 여자야. 우리 이거 여자라고 하죠. 어두 자리에 니은이 오고 뒤에 Y계 이중모음이 와서 니은이 탈락한 거야. 그럼 얘도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고 이번에는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이 올 때. 그럴 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거 일할 로자고 이거 늙을 로자거든? 얘네가 어두 자리에 오면 다 니은으로 바뀌어. 밑에 있는 모음을 봐봐. 이 모음이나 Y계 이중모음이야? 이 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닐 때는 이렇게 니은으로 교체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어조 자리에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이 발음이 돼? 안 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어떤 모음이 와도 탈락하거나 니은으로 교체가 돼.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 왜요? 저는 이거 발음 되는데요? 리정혁, 여자. 이거 발음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발음할 때 힘을 많이 준다는 건 비효율적인 거거든? 여자가 편해? 여자가 편해? 여자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럼 라디오는요? 왜 라디오라고 안 하고 라디오라고 해요? 이러거든? 두음 법칙은 기본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을 해요. 라디오는 외래어잖아.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두음 법칙을 지금 잘 생각해. 표기에 이 두음 법칙을 반영해요, 안 해요? 이거 잘 고민해야 돼, 얘들아. 표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걸 반영을 해, 안 해? 반영을 합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탈락한 거,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 쓸 때는 이정혁, 용, 여자, 노동 이렇게 쓰잖아. 그럼 두음 법칙을 반영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럼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예시 준 다음에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뭐라고 할 거야? 자, 이거 한번 고민해봐. 이게 실제 출제된 거라서 물어보는 거야. 표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표의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표음 2명. 다시 표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3명. 다시. 표음주의다. 손. 2명. 표의주의다. 손. 3명. 봐봐. 이거 이미 이 반에서도 이렇게 절반 정도 갈렸다는 건 어렵다는 뜻이야.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내신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어. 2년 연속으로. 얘들아, 표음주의냐 표의주의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냐 안 하냐야.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면 표음주의예요. 발음을 표기에 반영 안 하면 원래 형태 밝혀 적는다는 거기 때문에 표의주의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말 들어도 잘 모르겠지? 표음주의라고 생각한 사람? 네, 맞아요. 표음주의입니다. 자, 여기 써놨지?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면 표음주의야. 그래서 너희 시험에 나오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얘야. 잠그라는 어간에 모음어미가 붙으면 잠가가 돼. 자, 이거 무슨 탈락? 의탈락이잖아. 그러면 퀴즈. 얘는 표음일까? 표의일까? 표음주의예요. 만약에 얘가 표의주의였잖아? 그러면 발음을 잠가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잠그아라고 적었었어야 돼.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지만 표의주의고 탈락한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면 그건 바로 표음주의입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리거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요 말을. 요 말 위주로 잘 봐두세요. 표음주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요거? 없으면 요거 적을게.
아까 된소리 이런 거는 내가 안 외워도 된다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 두고두고 시험에 계속 나올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냐면 이런 예문을 줘. 그리고 나서 여자 예문 준 다음에 탈락이다. 두음 법칙에 의해 탈락됐다. 라고 말하면 이건 O일까 X일까?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좋니? X라고 생각하는 사람? 탈락이다? 탈락이죠. 왜냐면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니까 탈락이죠. 그럼 만약에 이 노동에다 밑줄을 쳐놓고 탈락이다. 이러면 X인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연강여고가 어떤 식의 문제를 낸 적이 있냐면 그냥 공무원 시험처럼 예문을 선지에 다 던져준 다음에 맞춤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는 경우도 꽤 있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안 좋은 문제인 게 이런 맞춤법 규정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그게 맞춤법이 맞냐 아니냐만 무식하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때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그만큼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 그냥 읽어볼게. 어두 자리에 니은이 오고 뒤에 Y계 이중모음이 오면 니은이 탈락한다. 라는 규정이지. 두 번째 규정이에요. 우리 걸로 따지면. 계집여자, 해면자, 숨길 니자, 오줌 요자. 다 어두 자리에 니은이 와서 이 니은이 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탈락했다. 탈락했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어두 자리가 아니면 두음 법칙 적용할 필요 있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가, 닉이 두 번째 음절에 왔을 때는 그냥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애들이 이런 예문을 보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 두 번째 글자인데 얘는 왜 두음 법칙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여성이라는 글자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다음에 나중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생각 영자 붙어서 원래는 연불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후에 마지막에 공이 붙어서 그래. 오케이? 마지막 사례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건 지우세요. 너희한테 빠졌어? 안 빠졌지. 이건 지우세요. 그럼 이거는 표의주의예요? 요거요? 이거요? 아니요, 그 밑에 신명사. 이거요? 아니지. 봐봐. 지금 되게 좋은 질문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고 했을 때는 표음주의인 것 같잖아. 근데 발음을 잘 봐봐. 니은 첨가된 거 보여? 근데 첨가된 발음을 표기에 반영했어? 안 했지? 그러면 표음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신이 없으면 그럴 때는 표음주의인 거지. 여성으로 발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발음을 보면 돼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면 표음주의, 일치하지 않으면 표의주의.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얘는 표의주의다. 자, 그 다음 뒤로 잠깐 넘겨볼게. 또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자, 이번에 한자어 랴려 레려 류리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고 Y계 이중모음이 오면 탈락한다. 이거는 얘들아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왜냐면 한자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 어질 양자, 진일 력자, 예돌 예자, 용용자, 흐를 류자, 다스릴 리자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적으라고 했냐면 애들이 예를 들어 이발 생각해봐. 이발소 할 때 이발인데 얘가 원래 형태가 리였다는 걸 몰라.
그런 것 때문에 한자를 적으란 뜻이에요. 류행 이런 것도 다 원래 류예요. 양심이고. 근데 어두 자리에 와서 탈락한 거야. 똑같아. 어두 자리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렇게 밝게 적으면 돼. 그리고 얘 또한 요거 별 붙일까? 요거 잠깐 별 붙여봐. 이거는 내가 왜 별 붙이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아까 내는 공무원 시험 문제 있지? 그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 개 짖는 소리가 나네. 백분율, 합격률, 합격률. 만약에 답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되게 헷갈려. 얘들아, 이거는 율이야, 률이야? 율? 얘는? 율이야, 률이야? 너희는 어떻게 적어? 웬 오. 네, 웬 오. 웬으로 적는다, 나는. 나 오로 적는다. 헷갈리지?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놓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엄청 헷갈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별표 친 이유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 다른 학교 같으면 암기하란 말 안 하는데 너희 학교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외우세요. 자, 얘는 환경이 딱 정해져 있어. 앞말이 모음이거나 앞말이 니은일 때만 멸률이 열률로 바뀌어. 이때만. 그러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인 거예요. 앞에가 모음이나 니은이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적어야 돼. 지금 사례는 앞에가 다 모음이거나 아니면 니은 받침이라서 멸률이 열률로 바뀐 사례인 거예요. 나는 항상 이거 보면 기억이 나는 게 내 남자친구 이름이 성렬이거든? 어? 아, 당연하죠. 얘들아, 내가 내 남자친구 얘기해준 적 없어? 이게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어가지고 자주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남자친구랑 12년째 사귀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귀었어. 그 대학 들어가서 CC. CC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아마 말해준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CC를 4번을 했어. 왜 4번 했냐면 내가 공학을 나오기는 했는데 여자 반만 있는 반이어서 사실상 여고였거든? 근데 그때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너무 사귀어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못소린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짐을 한 거지. 나는 진짜 대학 가자마자 바로 남자 사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사범대를 갔거든? 완전 여초 집단. 그래서 정원이 40명인데 남자가 한 5명 되나? 그래서 너무 절망했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양 수업이 있거든, 대학 가면. 그러면 그때는 같은 과 말고 다른 과 친구들도 막 같이 있어. 그럴 때 이제 남자를 사귀어봐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거지. 근데 건덕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번호를 따일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때 내가 번호를 따고 다녔어. 왜냐면 내 친구가, 남자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남자는 오는 여자 안 막는다 라고 말을 해줬어. 그래서 아, 남자는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일단 들이대면은 번호를 주겠구나 싶어서 진짜 시도를 했는데 진짜 다 줬어.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내가 총 3번을 번호를 물어봤는데 3번을 다 받았어, 번호를. 그래서 그 3명의 남자랑 사귀었어, 20살 때만. 20살 때 3번을 사귀었는데 다 다른 과. 과 CC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CC였던 거지. 근데 내가 그때 또 얻은 교훈이 뭐냐면 그 보통 번호를 딸 때는 외모만 보고 따잖아. 그때 나의 이상형이 누구냐면 아마 너희는 모를 텐데 박해일 알아요? 박해일을? 네. 그 너희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 이 영화 아나? 탕웨이 나오는 거?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박해일이거든? 지금 많이 늙어서 아저씨 같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이 쌍꺼풀이 없는데도 눈이 저렇게 크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면 일단 번호를 무조건 땄어. 그래서 3번을 사귀었는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만나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연애를 많이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이상형을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 그때 내가 알아낸 나의 이상형이 뭐냐면 나는 웃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만나는 남자들을 만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남자는 일주일 만에 헤어진 적도 있어. 7일 만에 헤어졌고 제일 그나마 이 3명 중에 오래 갔던 사람이 50일. 진짜 짧게 사귄 거지. 근데 심지어 이게 진짜 쪽팔려서 말 잘 안 하는데 그 내가 사귄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제일 박해일이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20살 때 그 오빠가 27살이었거든? 7살 연상이었어. 근데 너무 잘생겼었어, 내 기준.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첫 데이트를 갔다? 나는 인생 처음으로 홍대를 가봤어, 그때. 그래서 그 오빠가 밥을 먹자길래 밥을 먹으러 갔다? 그 분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오빠가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오빠가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게 없었을 때라 문자가 왔는데 문자 이따맣게 보내면서 나는 너처럼 예의 없는 애는 처음 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봤더니 밥을 내가 사주기 전에 너가 밥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사준다고 하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건 줄 알았어. 그 사실 첫 데이트인데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오빠 입장에서는 나한테 뭔가를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좀 어리둥절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 오빠가 헤어질 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띄어쓰기 좀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띄어쓰기 그랬더니 나는 너처럼 문자할 때 띄어쓰기 안 하는 예의 없는 사람 처음 봐 이러더라고. 그때 나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띄어쓰기 엄청 하잖아. 지금 맞춤법 하고 있는데. 그니까. 아니 나 근데 나도 그때 약간 사실 생각이 없었던 게 친구들끼리 막 대화할 때 띄어쓰기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띄어쓰기는 사람에 대한 매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런 거구나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뭐 맞춤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띄어쓰기는 최대한 막 정확하게 하려고 생긴 습관이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짜증나지만 어쨌든 헤어졌어.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내가 찼어. 그래서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 그렇게 CC를 하고 나서 나는 외모를 보고 사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지. 주변을 둘러봐서 나랑 제일 잘 맞는 애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내 친구인 거야. 내 친구랑 있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 거야. 그 과 친구였는데 그래서 사귀게 됐어. 재밌어서. 근데 나는 어떤 거에 재밌냐면 너 혹시 말 실수하는 사람 알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글자 한 글자씩 맨날 실수로 틀리는 사람들 있잖아.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실수. 설거이 이런 거? 아니 그럼 맞춤법 틀리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디야를 이야디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막 순서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내 남자친구가 그게 엄청 심해. 그러니까 말 실수를 엄청 많이 해.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어. 그래서 좀 이상하지,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이상형은 무조건 웃긴 사람이군 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너희도 나중에 뭐 나처럼 미친 듯이 남자에 미쳐가지고 막 번호를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연애를 확실히 많이 해봐야 나를 아는 것 같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경험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얘기 왜 했지? 내 남자친구 이름? 이거 얘기하다가 한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 동생 이름은 광렬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얘네 집안이 멸자 돌림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얘네 친척형을 봤는데 얘네 둘만 제외하고 전부 다 친척이 다 열자 돌림인 거야. 뭐 경렬, 장렬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의아한 거지. 그래서 얘한테 야 다른 친척들은 다 열자 돌림인데 왜 너네 둘만 리얼이야?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 어머니가 국어 교사거든. 고등학교 선생님이셔. 여기 두 분 법칙 이 다만 조건에 해당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얘네 집안의 열자 돌림은 지금 두음 법칙이 잘못 적용된 거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아들 둘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두음 법칙이 앞에가 모음이나 니은이 아니어서.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게 야, 사람이 이런 게 바로 직업병이구나. 사실 그냥 대세를 따를 법하잖아. 그냥 꿋꿋하게 맞춤법을 지키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항상 이거 보면 내 남자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 이거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방금 경험해서 알잖아. 헷갈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2항은 쉬워. 어조 자리에 리을이 오고 이나 와이게 이중모음이 아니면 니은으로 교체된다고 했잖아. 즐거울라, 올래, 늙을로, 천둥할 때 우레 뇌자, 다락, 루. 누각은 정자같이 생긴 걸 말합니다. 언덕, 름. 다 어조 자리 와서 니은으로 교체가 된 사례들입니다. 당연히 얘도 어조 자리 아니면 원래 형태 밝혀졌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로인, 로동, 논리적인데 두음 법칙 적용된 다음에 상, 중, 비란 접두사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갔어? 이 두음 법칙을 얘들아 대비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를 좀 많이 봐두는 게 좋아. 선생님이 사례를 만들어내진 않아. 여기 있는 거 그냥 많이 갖다 쓰거든? 외우는 건 아니지만 눈에 최대한 많이 익혀두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으면 요 옆에 2번 문제가 있어. 2번 문제 한번 해봐. 해스칸이 참 낯설죠? 자, 요거 한번 볼게. 1번은 앞말에 받침이 니은이니까 율로 적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엔 얘들아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죠. 그러면 된소리를 밝게 적어야 돼. 근데 너희가 지금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걸 헬쑥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헬쑥하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헬스칸. 그 다음에 얘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 아니니까 된소리 밝혀졌고요. 얘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니까 안 밝혀 적어도 되고. 그죠? 아니 설마 이렇게 적어? 깍두기 이렇게 적진 않죠? 되게 어이없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 고3 모의고사에. 그 다음에 얘 앞말 받침이 니은이 아니니까 률.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인데 된소리 밝혀 적은 이유는 뭐야? 그렇지, 비슷한 글자여서. 그 다음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아니라서 밝혀 적었고, 어두자리라서 흐를 뮤자 두음 법칙 적용됐고,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아니라서 밝혀 적고,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라서 안 밝혀 적었고,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라서 안 밝혀 적었고, 왕래 두음 자리 아니라서 리을 그대로 썼고. 요거 확인해 보면 돼.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다른 조항 보도록 할게요. 쉴게요.